네, 안녕하세요. 안스팜TV 해성입니다. 자, 귀농, 영농 정착을 위한 어떤 준비사항들 1편을 올려드리고 좋았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오늘 2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앞으로 이런 이제 유익한 영상들 자주 올려드릴 테니까 댓글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어떤 걸 타고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귀농귀촌 상담편을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교육 정보입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여기 보시면은 귀농귀촌 아카데미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귀농 관련된 집합 교육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발성 교육입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청년이라면은 청년 귀농 장기 교육, 이거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교육은 뭐냐면 전국의 11개 교육기관에서 만 40세 미만의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장기적으로 450시간에서 1000시간을 숙박을 하면서 교육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비는 약 국고가 70% 지원이 되고 교육을 받는 기간에 따라서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한 200만원 정도 해당하는 교육비가 책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교육을 받게 되면은 청년 창업농 지원 시에 약 2점의 가산점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지원사업, 즉 융자 3억 원이죠. 주택구입작업 7,500만원 융자해주는 이 단계에서 가점을 5점이나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혜택이 있고, 이 교육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6개월간의 저랑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들과 교육생들과 동거동락하면서 농업을 배우면서 이 동기생을 얻는다는 것이 가장 큰 저는 소득이라고 봅니다. 물론 영농 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은 11개 기관에서 17개 기관으로 늘어났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요. 보시면은 전체 다 마감입니다. 대부분 교육은 연초 혹은 그 장목에 따라서 작기가 시작하는 시점,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정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들 꼭 확인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현장 실습 교육장 WPL입니다. WPL은 전국에 정말 많은 선도 농가들에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직장인이라든지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쉽게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주일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 주말에 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교육이고요. 이 교육 같은 경우는 전국에 가장 잘한다는 농업인들에게 지정을 해준 교육이라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작물을 선택을 하시고 직접 연락을 취해서 교육을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육도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청년 농업인 같은 경우는 약 80%를 국고 지원해주고 있고요. 농고 농대생들은 100% 지원입니다. 농업인, 비농인 7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지원 정책에서 귀농닥터입니다. 저의 그 안스팜TV 유튜브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의 농장도 귀농닥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1년에 약 20회를 선도농가로서 귀농닥터로서 귀농을 원하시는 분들, 영농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께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귀농닥터를 이용을 하시면 장기적인 부담이 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귀농닥터가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주변에 있는 선도농가를 이 제도화에서 무료로 선도농가 대표님과 1대1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멘토링비는 무료고요. 그래서 교육생과 같은 경우는 1년에 약 8회까지 멘토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멘토링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먼저 귀농귀촌 종합센터 공지사항에 보시면 양식들이 있어요. 그 양식을 작성을 하셔서 농정원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정원에서 멘토랑 매칭을 시켜주고 매칭 뒤에는 멘토링이 바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냥 선도 농가를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귀농닥터 제도를 이용을 하면 선도농가 방문을 교육으로서 그리고 제도 안에서 당당하게 그 농가를 방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농닥터란 제도 활용하시면 간접적으로 이 농업을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를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홈페이지 귀농 초기 단계의 어떤 절차, 그 다음 오프라인 교육, 장기 교육, 온라인 교육, 그리고 지원 정책, 마지막으로 귀농닥터를 이용한 선도농가 방문,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스마트팜 코리아입니다. 지금 저에게 많은 분들이 컨설팅 요청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저의 농가를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드리다 보면 현재는 대부분이 스마트팜을 하시길 원하세요. 귀농을 하시든 영농 창업을 하시든. 자, 우리나라는 스마트팜을 위해 지원해주는 홈페이지, 바로 스마트팜 코리아입니다. 이 스마트팜 코리아에 들어가시면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팜뿐만 아니고 지원 정책, 교육,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선도농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기 때문에 기존에 먼저 스마트팜을 시작을 해서 기존 재래식 방법 대비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품질, 생산량, 모든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팜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스마트팜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스마트팜 코리아에 들어가셔서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스마트팜 코리아 홈페이지를 보면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마트팜 코리아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포천딸기 힐링팜도 이 ICT 스마트팜이 적용이 되어 있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팜 코리아에서 지원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스마트팜 코리아에 들어오시면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스마트팜에 대한 정보를 좀 한번 보시고 스마트팜 우수 사례를 한번 보세요. 현재 스마트팜을 적용을 해서 적용하기 전보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선도농가들에 대한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거 많이 봤어요. 2019년도 준비하는 단계 때 어디 농가에서 얼마큼 지원해서 어느 정도로 품질과 수확량이 향상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참고하고 직접 그 농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스마트팜 우수 사례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에서는 다양한 분야들이 있겠죠. 다 비슷하기 때문에 시설 원예 분야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팜을 시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첫 번째, 골조는 내가 짓고 내부에 들어가 있는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법. 자, 두 번째는 골조부터 전체를 스마트팜으로 신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인 전체를 스마트팜 신축을 하는 사업은 조건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스마트팜 코리아에서는 가장 먼저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은 바로 ICT 융복합 확산 사업입니다. 골조 부분은 내가 짓고 내부에 들어가는 스마트 센서, 환경관리 시스템 이러한 장비들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채소, 화훼, 특용작물 등 자동화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단체는 누구나 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진입 단계에서도 이 사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뒤에 가서 정책 관련된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지원 자격은 앞서 보여드렸듯이 농업인들 누구나 해당이 됩니다. 농업법인 그리고 생산자 단체 누구나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1순위 조건과 2순위 조건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ICT 확산 사업은 항상 매년 예산이 남습니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빨리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소진하지 않는다면 예산을 매년 삭감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마트팜 적용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60% 보조에 40%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ICT 스마트팜 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시면 관할 지역에서 컨설팅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을 받고 그 다음 사업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그 다음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서는 이 스마트팜 확산 사업 내부 환경 제어 복합 시스템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 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자금 지원이 있어요. 우리가 궁금한 부분들이죠. 자금 지원 얼마나 해줄까요? 모태펀드 크라우드 펀딩도 있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대출. 만 40세 미만의 청년은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교육이 있어요. 근데 교육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1년 6개월이에요. 이 교육을 수료한 자 혹은 농업계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나온 자는 1%예요. 그리고 운전자금이 1.5%, 변동금리 10억 미만에 한해서 시설비 자부담 없이 100% 대출이 가능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최대 30억까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스마트팜을 정말 기가 막히게 지어서 유리온실이나 스카이글라스나 이런 네덜란드식의 스마트팜을 지어서 수십억을 투자해서 접근하고자 하는 청년분들은 이 사업 꼭 이용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보증은 농심부에서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 청년만 이 스마트팜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밑에 보시면 일반 스마트팜 자금이 있어요. 일반 스마트팜 자금은 영농교육을 이수를 하고 해당 분야에 경력이 있는 농업인, 그리고 이 사업 타당성과 자부담 능력이 입증된 농업인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대출한도 50억 이내죠. 단 농심보 보증 비율은 약 85%입니다. 아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농협에 이 스마트팜 자금 집행해주는 그 담당자랑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요. 본인의 자체 설계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스마트팜을 설계를 해서 뭐 A라는 건 넣고 B라는 건 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컨설턴트와 그리고 협의체와 같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스마트팜 콜센터에 연락을 해서 직접 담당 농협 담당자와 통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스마트팜 교육이에요. 결국은 이 스마트팜 관련된 교육도 이 스마트팜 코리아에 자주 올라오는데요. 지금은 수행하고 있는 교육이 없네요. 그리고 이 스마트팜 코리아에는 많은 관련된 공모전에 대한 공고가 나오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 우수 사례 공모전이 있죠. 여러 가지 행사들을 여기에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가끔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계속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홈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농업교육 포털이라는 홈페이지입니다. 이 농업교육 포털 홈페이지는 우리가 귀농귀촌 종합센터에서 들었던 교육, 스마트팜 코리아에서 들었던 교육, 농림부 농정원 주관의 어떤 교육들은 전부 농업교육 포털 홈페이지에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아이디에 로그인을 하시면 여태까지 들었던 교육 이수 시간부터 학습 중인 교육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농업교육 포털 내에 있는 온라인 교육, 집합교육 모든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영농 기술 습득에 대한 교육, 귀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어떤 선배의 말씀, 여러 가지 다양한 카테고리 안에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준비 단계에서는 큰 도움이 되시는 홈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홈페이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농 영농 창업 준비 단계에서 꼭 보셔야 될 거 농업교육 포털입니다. 에그리에듀라는 이 홈페이지는 본인의 교육 이력을 관리를 해주고 교육 이수를 인정을 해주는 교육들이 다 들어가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자,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농업교육 포털은 우리가 농업 관련 교육을 들으면 모든 교육을 관리해주는 홈페이지다. 결국 이수교육 시간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곳이고 수료증을 출력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나의 강의실을 가보시면 제가 지금 신청 중인 과정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습 중인 과정, 저는 없죠. 학습이 종료된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연도별로 내가 수료한 강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현재 1283시간을 들었어요. 집합 과정입니다. 이런 이제 귀농 관련된 교육 60시간짜리, 30시간짜리 다 합숙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에서는 이런 교육들에 대한 수료증을 또 출력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지원 사업을 낼 때 이 교육 이수 시간을 출력을 해야 됩니다. 100시간 이상에 대한 교육 시간을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교육 이수 확인증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육 포털에는 가장 많은 온라인 교육과 집합 교육이 있어요. 교육 이수 시간을 인정해주는 교육들이 다 있습니다. 집합 교육 들어가시면 지역별로 또 과목별로 교육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교육들을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온라인 교육도 있죠. 이 온라인 교육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교육들이 많아요. 저도 가끔 제가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 모르면 온라인 교육 들어와서 저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농업교육 포털 홈페이지는 전체적인 농업 관련 교육의 이수 시간을 관리를 해준다. 그리고 우리가 제출을 해야 될 때 농업교육 포털에 들어오셔서 수료증을 출력을 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농업 관련된 교육들은 전부 농업교육 포털 내에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 단계에서 내가 접속해야 될, 자주 들어가 봐야 될 홈페이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첫째도 교육, 둘째도 교육, 셋째도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교육을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을 통해서 영농에 관련된 대표님들, 교수님들, 관련 기관의 공무원분들과 친해질 수 있는, 그리고 인맥을 쌓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준비 사항 중 하나입니다. 거의 1년 내내 저는 이 스마트팜을 시공하기 전까지 농업 관련 교육만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농업대학도 다니고 여러 가지 기타 사업도 지원하고 공모전도 여러 차례 입상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챕터에 또 다른 준비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준비사항입니다. 관련 자격증 취득입니다. 굉장히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된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격증은 유기농업 기능사를 추천을 드려요. 국가공인 자격증이며, 이 자격증의 기본서를 보시면 내가 농업을 하실 때 필요한 기본적인 작물의 생육과 그리고 작물을 키우기 위한 기본적인 농업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귀농을 준비를 하시면 귀농 정착까지 최소 몇 개월에서 1년까지 준비 기간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걸 추천드리는 거는 그 준비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 자격증인 유기농업 기능사를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쉬울 수 있지만 비전공자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해보실만 하고요. 특히 제가 이 자격증에 대해서 강조를 한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만 39 미만이신 분들은 이 청년창업농에 대한 준비가 간절하실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씩 3년간 3,240만 원을 주는 사업이죠. 이 지원 사업에 유기농업 기능사 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자격증 점수 만점 5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농업계열 자격증이 없으면 빵점이죠. 그리고 귀농 정착자금, 변동금리 1%대 3억 융자자금, 사업 지원도 이 자격증에 대한 가산이 있습니다. 후계농업 경영인도 마찬가지죠. 이 농업 관련 우리 지원 사업들은 중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 그 다음 농업 관련 자격증, 이런 것들을 좀 보기 때문에 저는 다음 강의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귀농을 하시거나 영농 창업을 하시려면 어느 정도는 국가의 어떤 지원 사업이라든지 지원 정책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러한 준비 단계에서 취득하기 쉽고 공부를 함으로써 영농에 대한 기술 습득, 기본적인 작물 생육에 대한 정보 알 수 있는 이런 자격증을 준비를 하면 저는 일석이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할 때 누군가가 와서 일정 기간 동안 농업을 준비한다 하실 때 꼭 이 자격증 취득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격증에 대한 정보는 제가 유튜브에도 실기와 필기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좀 올려놨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정을 확인하셔가지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준비사항에 대한 세 번째, 선도 농가 방문을 통해 작물을 선정하는 겁니다.
이 단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단계별로 다 중요하지만 농업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고 농업을 가지고 창업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작물 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작물 선정을 빨리 하셔야지 내가 구체적인 어떤 영농 창업과 귀농을 위한 사업 계획을 작성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첫 번째 단계의 교육, 두 번째 단계의 어떤 자격 준비, 지금 세 번째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교육도 들었고 농업 관련된 이제 지식도 쌓였을 때는 여러분들은 직접 선도 농가에 찾아가셔서 그 농가에서 기르고 있는 작물도 직접 재배를 해보시고 경험도 해보시고 선도 농가 대표님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영농창업, 귀농에 대한 작물 선정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작물에 따라서 활로, 그리고 재배 환경, 수익 구조,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 너무나도 달라지기 때문에 귀농을 빨리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작물에 대해서 선정을 하시고 그 작물에 대한 영농 기술을 습득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나는 농업 관련 인맥도 없고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 자, 그럼 제가 앞서 챕터 1에서 알려드렸죠. 스마트팜 선도 농가 사례, 농가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또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거기에 교육과정에서 WPL이라든지 어떤 청년 귀농 장기교육, 귀농닥터, 이 선도농가를 제도 내에서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셔서 농가를 방문하면 농가 대표님들도 너무나도 반겨주실 거고요.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어떠한 프로그램 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 시설, 또 시설 정보들 여러 가지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딸기라는 종목을 정하고 나서 전국을 다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딸기로 유명한데 진주, 산청, 논산, 양주, 남양주, 양평, 화성, 안성, 진짜 안 가본 농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페이스북을 보시면 제가 약 한 4,400명 정도 지금 친구가 있는데 전국에 정말 잘하시는 딸기 농가 대표님들과 다 인프라를 구축을 해 놨습니다. 또 대표님들께서도 제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드리고 방문 드리고 여러 교육 프로그램 상 그 농장으로 방문해서 교육도 듣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관계들이 쌓이고 거기서 그러한 저희만의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제가 농업을 하다가 작물에 대한 어떤 병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이 발생됐을 때 제가 도움을 청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작물 선정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몇 가지 본인의 선택안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성공하신 분들을 귀농귀촌센터라든지 말씀드렸던 스마트팜 코리아 이런 데서 농가 선정을 하고 연락드리고 혹은 프로그램상, 교육상으로 신청하셔가지고 방문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귀농닥터 같은 경우는 국내 전국에 정말 많은 농가들이 포진이 돼 있어요. 무료로 선도 농가의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딸기 선택을 왜 했느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딸기 같은 경우는 현재 귀농자, 영농창업 1순위 작물 중 하나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지금 시작을 한다는 거죠.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딸기 자체 1차 생산으로만은 앞으로 정말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를 역으로 이용을 해서 딸기를 가지고 그만큼 딸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교육으로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단순히 1차 생산뿐만 아니고 내가 이 작물을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수익 구조와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장점을 살려서 프로그램을 만드셔도 되고 너무나도 할 게 많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시기에 이 작물이 잘 된다, 지금 시기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작물이 힘들 거다 이런 것보다도 내가 이 작물을 택했을 때 이 작물을 가지고 내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에 따라서 전혀 수입에 대한 레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챕터에서 말씀드렸던 이 선도농가 방문을 통해서 작물을 신중하게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라,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업 계획서 수립입니다. 자, 농사라고 하면은 사업 계획서도 없이 그냥 농지를 구입해서 파종을 하든 모종을 심든 생산을 해서 1차 생산 판매를 하겠다. 결국은 이 1차 생산으로 판매를 하는 것도 그거에 대한 사업 계획서에 있으셔야 합니다. 귀농 자금을 위해서, 청년 창업농 자금을 위해서, 또 후계 농업 경영인을 위해서 우리는 사업 계획서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농업뿐만 아니고 창업진흥원의 사업화 사업, 무조건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지금 3단계에 거쳐서 많은 준비들을 해왔어요. 교육도 들으셨고, 어떤 자격 준비도 하고 계시고, 선도 농가를 통해 작물도 선정을 하셨고, 그러면 본인은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할 시기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물을 선정을 했고, 어떤 식의 비즈니스 모델이 정립이 됐는지를 계획서상에 작성을 하셔가지고 본인만의 하나의 사업계획서를 만드셔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실제 정착하는 단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하나 만드셔서 공모전도 제출해 보시고, 창업 사업화 자금도 지원해 보시고, 또 청년 창업농 귀농 정책 자금, 본인에 맞는 지원 정책의 지원도 해 보시고, 그러시면서 이 사업계획서가 살이 붙고 점점 완성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농업 농사가 제가 언급드렸던 농산업 분야의 창업으로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는 지금 현재 귀농을 하시는 분들, 영농 창업을 하시는 분들, 또 청년 창업농을 준비하시는 분들, 각 사업에 대한 것은 이미 농림부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고, 거기에 계획서 양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원을 할 때는 어떠한 자료들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을 가점을 주고 어떤 부분을 많이 보는지, 계획서상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를 사전에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약한 부분들은 차근차근 보완을 하셔서 미리 이렇게 계획서를 준비를 하시면 본인이 생각했던 지원 사업 이외에 추가적으로 창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실 겁니다. 자, 그럼 이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셨다면 농업을 시작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의 눈높이 뷰입니다. 자, 이게 현재 저의 뷰인데요, 저의 시점이죠. 이렇게 지금 낮은 눈높이에서 위를 바라보며 딸기의 상태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